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김도입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이어받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환호를 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드디어 코스피가, 앞서서도 뭐 대표님 제목대로 꿈의 4,000포인트, 4,000 가는 게 가능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2025년 10월 27일 날, 네, 드디어 4,000포인트라는 걸 또 구경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뭐 지난 금요일도 좋았지만 오늘 대번에 뭐 8, 90포인트가 올라가 버렸으니 또 오늘은 또 특별하게 또 오른 종목들도 많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계좌 상승의 어떤 즐거움을 맛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코스피도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만 그동안 좀 코스닥이 좀 덜 갔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코스닥마저 또 강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강한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멈출 수 없죠. 제 자랑 잠깐만 하겠습니다. 뭐 앞선 순서에서도 언급이 있긴 했는데 사실 Y바이오 그러면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드디어 2만원을 찍으면서 29,000원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내려갔다가 오늘 아침에 주춤하다가 다시 조금 2만원대 근처에 붙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은 제가 9월 중순 정도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와우넷에서 전문가들한테 한 종목씩 그 4분기 유망 종목을 하나씩 추천해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Y바이오로직스를 추천을 해가지고 9월 23일날, 그러니까 추석 전이죠, 14,000원 정도 내외일 때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2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달 만에, 뭐 빨리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난 금요일날 29,000원을 찍어주면서 2만원의 목표가, 제가 9월 중순 정도에 설정해놨던 이 참고자료, 또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신청해갖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하나씩 추천한 것들 아마 종목집을 받아서 참고하셨을 텐데, 저는 어쨌든 한 달 만에 목표 주가를 달성하면서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몇 번째 안 되는 순서로 아마 목표가 달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1차적인 목표가일 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는 저 위에 있으니까요. 뭐 지금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도 자유지만, 편하게 좀 매매 더 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Y바이오는 제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뭐 비록 그 다른 것들도 뭐 세고 그렇으면 오늘 바이오가 또 제법 괜찮네요. 뭐 얘는 오히려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뭐 한미약품이 오히려 막 10% 올라가고, 삼천당 리가케만 7, 8% 올라가고, 셀트리온도 세고, 뭐 알테오젠도 한 5, 6% 올라가고 막 이러던데, 제약바이오단에도 일단 좀 그림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것들의 지난주 상승이 좋았거든요. Y바이오가 지난주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면 한 40%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 덕분에 제가 지난주 수유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정상 프로테이지로 보면 2등인데 1등인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7부 순서 이거 건너뛰고 그냥 그 시간대 또 생방으로 유튜브 따로 수유강이라는 코너 진행도 했었고요. 하루 종일 공개 방송도 했었고, 또 내일 모레도 이게 또 주간 베스트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공개 방송 때문에 아마 수요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잘 나가면 여러분 7부 순서에서 뜨문뜨문 보게 됩니다. 있을 때 잘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잘 좀 듣고 계세요.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예. 네, 뭐 별은 4개입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안 했으니까 목요일날 기준으로 먹방 리스트 뭐 그대로입니다. 삼형 엠텍 뭐 그럭저럭 세죠. 뭐 KNR은 조금 쉬고 있는데 오늘도 파미셀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파미셀이 지금 9%대 올라가서 뭐 삼형 엠텍도 금요일날 제가 목요일날도 이거대로 그대로 보여드렸지만 금요일날 22,800원까지 갔었죠. 삼형 엠텍. 또 파미셀은 오늘 네 지금 9% 10%급 올라가지고 강하고 와이바이오도 뭐 금요일날 2950원까지 올랐었습니다만 한 2,000원 위에서 내려왔다가 오늘 또 초반에 마이너스 나오다가 또 살짝 플러스로 돌아가지고 지금 4%대 상승으로 견주하게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뭐 아주 최고치는 아니더라도 제가 주식 먹방 리스트에 종목 넣어놓은 것들의 흐름도 나름대로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나름대로 잘 가는 종목들로 예, 리스트 업을 해놓고 있다라고 판단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뭐 앞에 코너랑 뭐 제목이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건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모가 작동하느냐, 앞으로 작동할 거냐, 이게 이제 외국인들부터 들어와서 최근에 기관들이 좀 지난주에 들어오고 연기금도 사자가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뭐 9월달까지도 인버스, 고버스, ETF로 막 대응하다가 지금 엄청 탈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조차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수급이 돌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드디어 인버스, 고버스 말고 정상적인 레버리지 ETF를 사는 케이스가 주 후반에 많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개인들한테 뭐 드러내든지 안 드러내든지 그거야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봐선 포모가 이제 들어올라 그래요. 드디어 4천이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포모가 작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4,000포인트 돌파되는데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장이 올라가는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주말에 있었던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에 대한 의제가 뭐 정해졌다 이것도 있었고 의제가 정해진 만큼 그대로 누가 뭐 삐딱선만 안 타면은 저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차질 없이 달라는 거고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세게 불렀던 100%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여튼 유예 내지는 상당히 이제 후퇴되는 걸로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바터로 맞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아무리 봐도 이제 미국장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선반영돼서 우리 아시아장 지금 뭐 6개국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대만, 일본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도 5만 포인트 처음으로 돌파해서 아까 보니까 한 1000포인트 올랐던데 5만이라는 지수가 됐고 우리도 처음으로 4000이라는 지수를 맛봤고 대만의 가권 지수도 장중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어차피 미국 오늘 밤에 열리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오를 거니까 아니라는 그런 이제 약간 그 선반영된 부분들이 시장에 더 힘차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제가 10분 전쯤에 제목이 달린 기사를 보니까 포모가 제대로 이거 19분에 나온 거예요. 11시 19분. 예, 포모가 제대로 왔다. 하지만 과열이 아닐까 무섭다. 코스피 변동성 극대화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 변동성이 뭐 위아래로 요새 같아서 맨날 90포인트씩 오르는데 뭐 예, 좀 약간 뭐 살떨리긴 하겠지만 뭐 즐거운 살떨림 아닙니까 사실? 내 계좌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판국이겠지. 지수가 90에다가 코스닥이 15씩 올라가는데 굳이 내 계좌 있는 종목이 뭐 진짜 거꾸로 타서 뭔가 지수 인버스형을 타가지고 반대로만 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한 1000여 분 계시지만 제 생각엔 한
2, 30명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뭐 금요일 날도 90포인트, 오늘도 지금 한 9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틀 동안만 해도 180? 그 지지난주에 왜 이틀 연속으로 90씩 오른 날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한 4번 90씩 올랐어요.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그렇게만 쳐도 49, 36? 한 350포인트 정도는 오른 셈이니 그 중간에 뭐 앞뒤로 마이너스 난 날도 있고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리 넉넉하게 보더라도 300포인트가 오른 장이니까 우와 진짜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장이 여러분께서도 처음 느끼시겠지만 저에게도 참 야 이거는 다시 보기 힘든 장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단연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미중유에 지금 뭐 정부에서 추구하는 5천을 간다 그래도 오늘부터 요입당 한다고 하면 1000포인트라는 게 사실 대단하지만 4천에서 5천은 한 20여 포인트밖에 안 되잖아. 20여 프로. 지금 2200에서 4000이 왔단 말이에요. 1800포인트인데 그게 2200에서 계산을 보면 지금 약 한 8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가 올랐는데 여기에서 5천을 간다 그래도 20%니까 남은 프로테이지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올라갈수록 뭔가 이렇게 목이 찬 느낌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과식을 해가지고 더 들어갈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배가 부르다 목이 걸렸다 이런 정도 사실 과식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산의 진미가 있으면 본의 아니게 많이 드시게 됐을 때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느낌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이 딱 고르기 바로 직전 정도거나 아니면 와 시장이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우리 시장 내에 있었나 생각해보면 제가 자꾸 최근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장하고 비슷하다고 얘기 드리는데 그때보다 훨씬 세죠. 지수도 지금 강하고 수급도 특이한 게 그때 한 열흘 정도 올라갈 때 개인 수급이 미친듯이 들어와서 올렸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안 올리는 시장인데 하물며 순서상으로 개인들의 엄청난 순매수장이 남았는데 지금 이 정도 가니까 이제 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뭐 상상력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간 증시를 보면은 뭐 4,000비 저는 뭐 어제 밤방송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죠. 아침에 시가가 4,000포인트 넘을 것 같다. 분명히 넘을 것 같다. 어제 미국의 주간 뭐 분위기, 그러니까 금요일장 분위기나 주말에 있었던 미중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뭐 어저께 저녁 때 나온 서로 의결에 뭐 의제 타결을 받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일단 긍정적으로 몰아가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이제 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걸 이제 호재 악재로 뭐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이건 호재고 이건 악재고 이렇게 분류해서 하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호재 악재가 그냥 혼용되어 있는데 그날 장세에서 어느 쪽으로 더 해석을 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뭐 AI의 경쟁과 뭐 버블이라는 어떤 그 이슈 같은 경우도 뭐 한때는 버블로 가면 악재가 되겠죠. 악재가 될 텐데 지금은 오히려 칩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AI 경쟁으로 다 가보니까 거의 한 8대2 비율로 호재에 가까운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한미 관세 부분도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제 악재성 내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500억 불을 우리가 그냥 미국의 요구대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선불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한 80%가 빠져나가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환율의 이제 급락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갖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한 7대3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아시아 쪽으로 출발하면서 한국과 거의 다 뭐 초접근이 됐다고 하면서 한국이 준비되면 뭐 자기도 준비됐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양쪽에 약간의 양보가 있으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 말고도 이제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실마리가 맺어져서 그런 협정 관련된 사인은 할 것 같다. 최소한
요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 같은 게 심지어 트럼프가 방문할지도 몰라 이제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초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얘기도 나오고 저쪽 어디지? 뭐 대형 선사에서 이제 엄청난 발주를 삼성중공업이 많이 따낸 것도 오늘 삼성중공업의 초강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뭐 마스가의 프로젝트의 진행 이슈나 또 뭐 군함에 대한 미국 군함을 뭐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든지 그런 이슈들 포함돼 가지고 조선주들 강세가 특별히 나오는 건 어찌됐든 최소한 우리나라랑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일각에서 보는 눈은 그거거든요. 이번에 와서 잘 되면 동맹의 강화인데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가 또 뭐 본의 아니게 승질내고 젤렌스키 한 것처럼 욕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하여튼 좀 삐딱하게 나가면 동맹 뭐 외교의 단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좀 여러 가지 좀 양분화되어 있는 시각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기점 현재 11시 46분 기준으로 봐서는 약 7대3 정도 이상의 긍정적인 재료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미중 관세도 제가 지금 원래는 뭐 악재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히토류의 수출 통제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까지 중국이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트럼프인데 지금 며칠 앞두고서는 어쨌든 만난다로 됐고 만나서 얘기할 거리들까지 어제 확정이 됐다라는 거 보니까 결국은 서로의 헤게모니 싸움이었던 거죠. 딱 만나는데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사실 관세 가지고 무기로 삼는 거고 중국은 히토류 가지고 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대타협을 하겠죠. 지금 미국은 호주 등 뭐 여러 나라랑 또 히토류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많은 물량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호주랑은 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1년만 버티자 이런 심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어떻게든 뭐 깨질 것 같으면서 또 이어 붙여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사이가 뭐 유지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1년 정도 더 가보자. 그 뒤에는 아마 내년에 이맘쯤 되면 호주께 만약 세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히토류에 대한 걱정이 만약 덜어지게 되면은 아마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국이 막 한마디로 난리치고 싶어도 히토류 때문에 완전 지뢰밟은 느낌이죠. 진짜 뭐 난리치다가 내가 지뢰밟고 터질 것 같아 이러고 중국이 진짜 히토류 수출 안 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재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산업 전반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다 이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이고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경제지표 뭐 PPI도 뭐 그랬지만 CPI 같은 게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 이번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FOMC 열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뭐 빼도 뭐 0.1%도 없어요. 예외가 그냥 100% 금리 인하 하는데 이제 빅이냐 스몰이냐 이런 건데 뭐 요새 빅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스몰 0.25 정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확정시키고 있어 라고 하니까 금리 이것도 한 8대2 되고 이것도 제 생각에 뭐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호재성으로 7, 80%가 반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 뭐 20%, 30%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더라도 시장에서는 무시하고 가는 거죠. 이거 엎어덮어 해버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리들의 내용들이 진짜 지수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럽게 많이 올랐다 이거 하나 빼놓고는 다 호재지 뭐예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단기에 막 올라도 되나 이런 이제 약간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될 뿐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뭐 오늘도 그냥 여전히 호재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들이고 또 시장이 그거에 걸맞게 지금 반응이 아주 화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스트레스, 제 얘기 아니죠, 이거. 예. 예, 스트레스를 제가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젊지도 않고, 이게 제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에다가 답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전 스트레스도 없어요. 예, 제가 뭐 주식을 해야 말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 몰래 주식을 하고 있으면 뭐 더 기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랄 건 뭐 글쎄 그냥 안 해서 장은 올라가니까 그건 스트레스가 있겠는데 언제 끝날까 이거에 대해서 예, 제가 사실 3자 입장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제 주식 팔고 나면 나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팔 주식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뭐 어떤 분은 오늘 종가가 내일 모레 불꽃 정점? 저도 지금 그냥 지금 생각은 그래요. 11월 1일 날 정도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날짜로 보면. 지금 우리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또 뭐 한중회담 뭐 미중회담 여러 가지 겹쳐 있기도 하고 FOMC도 29일 날까지 해서 30일 날 새벽에 금리 결정이 되고 하는데 뭐 북미 회담이 열리느냐 마느냐도 아마 30날쯤 우리한테 보여질지 말지고 뭐 트럼프가 조선소 가는 거 여부도 30날 전후할 해서 일정밖에 없잖아요. 29일에서 30일 일정이고 시진핑은 의외로 길게 있어요. 29일부터 11월 1일 날이 한중회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편이에요. 3박 4일 정도 일정이라서 꽤 길게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제가 봐선 글쎄요 모든 이벤트의 마무리는 어쨌든 11월 1일 정도니까 그 정도 이후에 심리적으로 더 뭐 사실 와 이런 게 또 있어 이럴 만한 거 당분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11년 만에 온 시진핑이 얼마나 또 자주 오겠습니까? 자주 오려면 한참 남았을 거고 트럼프 이번에 왔다 가면 우리나라 또 언제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펙이라는 게 뭐 기대 반, 뭐 우려 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결말이 나든 안 좋은 결말이 나든 안 좋으면 더 문제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말이 나도 그 흔히 말해서 세론 뉴스죠. 뉴스의 결말이 나서 나름대로 타결이 됐어. 뭐 한미 관계든 뭐 한중 관계든 아니 미중 관계든 뭐가 좀 교착점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실 지금 지수라고 하는 게 그놈의 선반영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어울리게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사실 이제 4천이라고 가정하고 뭐 남은 2, 3일 사이에도 뭐 충분히 오르려면 최근에 90씩 오르는 게 습관적인 거 보면 진짜 뭐 말 그대로 한 1, 200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 분명히 붙긴 하는데 뭐 제가 봐서는 아직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가 가장 좀 심리적인 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거든요. 주식을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한다는 말이 잘 맞겠죠. 예. 사실 뭐 규정 어기고 몰래 하면 다 하는 거겠지만 예, 제가 그냥 일단 돈이 없고요. 네. 주식을 안 합니다, 저는. 네. 그냥 이 가상 가이드 계좌 매매만 하고 있고 오늘부터 저희 한국경제에서 전문가들 한 50여 명이 또 참여해서 이 하반기 수익률 대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억의 가이드 계좌 또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3주짜리 예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고 그나마 오늘 아침에 제가 1억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수익 올리기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다 붕 떠갖고 올라가니까 사실 오늘 올라가는 거를 뭐 잡아갖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아침에 현재로는 한 2%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아침 1억 가지고 세 종목을 배분해갖고 질렀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한 200만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났는데 2% 났어요. 2%. 예. 오늘 아침에 뭐 붕 떠서 원래 출발했으니까 사실 뭐 양봉이 커진 애도 가끔은 있지만 오늘 사실 웬만큼 올라서 뭐 음봉이 나 있으면서 플러스가 나 있는 애들도 있고 아침에 초반에 강하다가
뭐 다른 애들이 이제 손바뀜을 하면서 윗꼬리가 달린 플러스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봐서는 아까 아침보다 좋아진 거는 제약바이오가 아침보다들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뭐 조선주들 많이 좋아졌지만 또 상대적으로 칩 관련 쪽은 조금 그렇고, 뭐 원전 쪽도 생각보다 크게 오르는 면이 없고, 그래서 뭐 조선하고 바이오 중심으로 좀 양봉이 좀 많이 나 있긴 하고, 뭐 그 밖에도 이제 워낙 뭐 큰 종목들이 플러스를 잘 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지수의 상승에 대해서는 야, 그냥 맨날 습관처럼 이렇게 오르는구나. 사실 오늘도 내리는 종목이 한 1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오르는 종목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지수가 나름대로 15포인트, 뭐 이제 코스피만 4000 찍느냐라 그래서 코스닥도 900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양쪽 지수가 선전하면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 위주긴 하지만 어쨌든 선전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13만원까지 나오는 목표가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에 오늘 3% 상승, 드디어 10자를 찍었어요. 그죠? 네. 10만원을 드디어 찍기도 했고, 이제 내일 모레도 하이닉스 실적 나오니까 뭐 12조 정도 찍어주면 삼성전자랑 상반기는 훨씬 많이 벌었고 3분기는 동급인데 언제까지 한 60-70% 수준밖에 안 될 거야,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음이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 여전히 기대값이 있고, 또 한미 협상 부분 뭐 한국만 준비되면 나는 도장 찍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아까도 뭐 자막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배분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좀 한미 사이에 얘기가 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통령도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예, 관세는 좀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좀 뭐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나머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방산,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 부분하고 원자력 협정 부분 같은 게 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이슈는 이건 진짜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몰라요. 지금 연막 작전이 엄청 심하거든요. 트럼프는 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거의 인정해주면서까지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 북한의 외무상은 지금 러시아를 가 있고, 또 북한의 판문각이라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판문점에 그 북한 시설을 판문각이라고 한대요. 근데 거긴 뭐 청소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도대체 만나는 거냐 아니냐 지금 헷갈리는데, 어차피 이거는 코앞까지 모릅니다. 확률은 지금 제가 봐선 진짜 49대 51 정도일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인데, 이게 뭐 대중한테 다 알려지고 만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거의 코앞에서 결정이 돼갖고, 그러니까 만약 목요일날 일정이라고 하면 진짜 제 생각엔 뭐 수요일 밤늦게나 목요일 새벽쯤에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나면 또 뭐 할 건데 라는 건 있죠. 만나서 뭐 악수하고 웃고 뭐 대화 뭐 좀 하고는 알겠는데, 그거 가지고 북한이 뭐 북핵을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금강산을 다시 열겠다고 결정을 하겠어요? 뭐 개성공단 다시 해볼까? 뭐 우리나라랑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만난다, 센 놈들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한다, 이거 말고 우리나라한테 주는 효익이라는 건 글쎄요. 뭐 며칠 전에도 미사일 훈련했습니다만 우리나라랑 거의 지금 척을 두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냥 뭐 지원을 해준다, 아니면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쳐다본다 이외에 뭐가 더 진행될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나면 그게 거의 세론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 미중 간의 이슈가 이번 이제 에이펙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무역 합의에 도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나열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제 일단 됐다고 하니까, 뭐 히토류 일단 뭐 중국이 으름장을 놨지만 어쨌든 미국에다 뭐 준다, 또 100% 관세는 어쨌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면서 잠정적인 타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이제 11년 만에 오는데 꽤 오랫동안 있으니까 한알령 해제 선물이 풀어지냐,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진짜 뭐 거의 한 10년 동안 맨날 뭐 시진핑이 오면 풀린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던 그런 상황들인데, 글쎄요, 아까 뭐 하이브 같은 거 좀 움직이길래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뭐 이번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문화관광까지 제2단계 FTA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정상 좀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이제 나오는 현상들, 인버스 고집하던 개미들이 지난주에 드디어 코덱스 200이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많이 사기 시작했다. 드디어 반신. 아마 글쎄요, 오늘 지수 상승만 보면 금요일이라도 ETF 레버리지로 사신 분은 아우, 늦게라도 이렇게 돌기라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이렇게 돌았다라는 건 곧 뭐 오늘 상승도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고점이라는 거야, 한 움큼 다가선 장이라는 건 분명하고, 제일 마지막에 휘젓고 들어오는 건 개인들의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이 드디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모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 올리지만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개인들이 현재 지금 5천억 팔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금융투자 쪽으로 역시 또 2천억 사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침에 1,000억 넘게 팔자였는데 어느덧 2천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거 개인들 ETF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뭐 큰 틀에서 보면 개인들이 뭐 합쳐서 보면 한 2천억 이상 매도한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의 기본 수급 구조상 나쁘진 않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기준 때문에 ETF를 통해 지금 개인 쪽은 어차피 창구로 보면 개인 수급 쪽으로는 매수가 웬만하면 안 바뀔 거라고요. 계속 매도하죠. 근데 그거 중에 이제 매도하신 부분 중에 일부가 못 참고 ETF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 매수가 1조 이상 들어오면서 한 100포인트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날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뭐 지금 마스가라든가 뭐 지금 경주 왔다가 가까우니까 거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조선소 방문 일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의 29일 내한 이후에 30일날 오후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인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이 없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뭐 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판문점을 가든지 조선소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뭐 계속 제가 칩하고 전력하고 뭐 로봇의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전력 인프라 앞으로도 미국의 한 7조 정도, 7조 원이 아니라 7조 달러 정도의 이런 시장으로 인프라 시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인프라 시장이 앞으로도 7, 8년 동안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몇 장 건너뛰었네요. 예. 자, 북극 항로 얘기도 나오는데, K세윙선 연 70억% 수주 기대,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오늘 조선주들 움직임이 아주 돋보입니다. 원전 쪽은 현대건설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주말에 이제 이런 미국의 대형 업체와 4기 정도의 기본 설계 계약을 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갖고, 아까 대체거래소 아침에는 뭐 10포인트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한 5, 6% 정도 움직임으로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2차전지 쪽도 뭐 지난주 한 2주에 걸쳐서 엄청나게 올랐고,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뭐 여전히 강세를 띠는 것들이 좀 있다. 어쨌든 10월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는 9월 데이터 때 나온 전기차 많이 팔렸네 이거 가지고 계속 좀 울거먹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 뭐 이제 어닝 시즌 맞아서 어찌됐든 턴어라운드 숫자가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하겠죠.
연속성이 있느냐? 제가 봐선 아직까지 한 8분 능선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이번 단기 상승의 그런 어떤 그 폭을 봤을 때 조금은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것들이 남아있는 건 역시 이제 이런 이제 ESS 부분하고 로봇 얘기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가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쪽 보니까 이런 그 일하는 지주회사 쪽에서 이게 앞으로 뭐 자사주 소각 얘기도 있겠고 배당소득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하는 지주회사 그럼 딱 두 개, 두산하고 하나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두산 오늘도 가차없이 셉니다. 굉장히 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미셀 같은 게 올라가는 것도 오늘 뭐 바이오 쪽으로도 뭐 일부 걸쳐놨겠지만, 두산에다가 그 동박 소재 공급하는 이슈가 크다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두산이 잘 나가니까 파미셀도 그냥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할 정도로, 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도 오늘 아주 정직하게,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할 때 뉴스와 리포트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리포트 중에 한화에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11만 5천 원까지 올리다 보니까 오늘 8% 상승이 나왔죠. 거기다가 오늘 리포트 중에 삼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ESS 데이터 센터, 여기 들어가는 캐퍼시티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개념인데, 여기 들어간 필름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삼영이 지금 아까 20% 넘게 올랐다가 지금 13%인데 예, 여전히 강하다. 예, 오늘 굉장히 세고, 또 한 종목이 또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게 내년도에 본격 시장 뭐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와 함께 오늘 또 되게 세요. 예, 지금 TFE라고 지금 9%대 상승인데, 아침에 이렇게 뭐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리콘 포토닉스가 내년도에 본격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값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아침에 뭐 목표 주가 6만 1,000원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금요일 주가 대비해 보면 3만 7천원짜리인데 6만 1,000원으로 해놓으니까 상당히 목표가가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여 놓으니까 오늘 반응이 또 한 8%, 9%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승들이 만들어진다. 예.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진짜로 일하는 거, 뭐 일하는 지주회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권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도 뭐 유리기판주 일부는 강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 하이닉스는 차라리 강한데 소부장들은 그렇게 강한 애들이 비율상으로 거의 한 반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하더라도 빵 프로짜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오늘 뭐 남은 오후 시간에, 사실 지금도 뭐 저도 비중은 꽤 주식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아침에 막 90몇 가지 올라오고 너무 강한데, 이게 결국 오늘 밤에 미국 흐름에 대한 관점들을 어느 정도 좀 녹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물론 뭐 에이펙이 막상 시작하는 거 한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뭐 완전히 기대감이 다 꺾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 4천을 넘었네라는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4천과 900을 넘는 수준에서의 또 역시 진짜 이제 개인들의 그 포모 현상이 이제 휘발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며칠이나 더 가줄까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열심히 진짜 째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그동안은 뭐 4천 될 때까지 그냥 팔짱 끼고 무관심 대응이 제일 좋은 대응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2, 3주 전에, 한 달 전인가 파리로 나가서 무관심 대응이 제일 좋다, 그냥 어쩌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TV도 자주 안 보고 HTS 자주 안 보시는 게 차라리 수익률에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무관심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까지 현재 한 12시까지만 상황만 보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거의 안 본 게 차라리 낫다. 봤으면 저거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된다 그러다가 뭐 조금 더 일찍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오늘 4천을 넘고 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은 이제 무관심으로 대응하실 때는 아니고 어느 때보다도 나를 세워가지고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식이 많은 분들이 유리한 시장이고, AI 투자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소득 뭐 최고 수율을 엄청 낮춰준다든가 이런 이제 정책 기대감도 있고, 또 행정주의 펀드가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뭐 4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4천을 다다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변동성이 큰 변수들이 결국 이제 관세 이슈의 이제 마무리 이 부분인데, 이마저도 2, 3일 앞둔 현재 뭐 정상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뭐 그럴싸해요. 천하에 진짜 이게 태평성대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이건 뭐 관세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AI 투자는 계속 뭐 오픈AI가 계속 계약 맺고 뭐 칩도 엄청나게 많이 산다 그래. 그러면서 칩 가수요 붙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서 3분기 때 괄목할 만하게 수치가 올라오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 뭐 천하 진짜 태평성대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진짜 그냥 좋은 게 좋아요. 이거 진짜 주식회에서 그냥 맨날 이런 장 한 달만 계속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뭐 관세 협상이 완전히 한미 그 부분이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위 쪽하고 원자력 협정 쪽의 개선 부분은 일단 있을 거란 얘기도, 우리가 미리 저렇게 많이 준비해 놓는 거 보니까 요런 쪽에 일단 부분적인 합의 또는 조금 제3의 합의 요런 것들은 몇 개쯤 또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또 뭐 부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선 좋기만 한 거는 그냥 그대로 좋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제일 단순무식하면서도 정직한 방법인데, 이게 지금 3,500이라는 걸 좀 기준점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도 가보지 않은 첫 가격대라는 건 3,400~500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어디까지 갈까 생각했을 때, 제가 제 한계로 봤을 때 이번 올해 정도의 목표치를 저는 진짜 한 4,000 보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4,000은 오늘 갔네요. 2달 뭐 연말까지 기간이 넉넉하게 2달이나 남았는데 4,000이 갔어요. 근데 어차피 고공권으로 누구도 안 가본 지수에 대한 뭐 지수가 이제 막 가는 부분들은 뭐 누가 어떻게 제어를 하겠습니까? 이 위쪽으로 막 뭐 거의 자유형으로 수용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고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해, 이런 것들 사실 산출이 어려운 수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잣대에다 대면 하이닉스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도 누가 뭐라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동안엔 코리아 디스카운터 이래가지고서 당연히 뭐 미국 기업보다 훨씬 더 잘 벌어도 시가총액이 훨씬 쫄아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우리가 감내할 어떤 뭐 지역적인 리스크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맞춰가면서 흐름들이 갑자기 진짜 국제화하고 약간 견주하는, 전 세계 웬만한 평균값보다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시각에서 반영들이 되면서 지금 지수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쪽으로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흐름이죠. 우리가 맨날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이 정도 버는데 왜 이거밖에 안 가, 이런 뭐 속으로만 외쳤던 부분들을 조금 외향적으로 이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도 예측하거나 못 봐온 상황에서 보면은 진짜 이거 뭐 이번 장이라는 게 4,200~300도 우습게 가고 4,500까지도 그냥 뭐 다음 달 한 중순 정도면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과
그런 것들이 좀 겹쳐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저도 여러분도 어차피 처음 보는 지수대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은 지금 뭐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으로는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그 9월 달에 이미 뭐 4분기 시장에 대해서 또 그 한 종목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시장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그 관점을 좀 기술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하나도 제가 자꾸 고친 거 아니에요. 3,500을 약 8대2 정도의 비중으로 보고 기계적으로 발을 뺀다라고 합니다. 이게 3,900에서 4,000 정도 되면 5대5 수준까지 주식과 현금 비중, 유동성 비율을 좀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완전히 놀재라는 건 아니고 제가 야간 방송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날 매매하는 거용으로 좀 전환하자라는 얘기예요. 오버나잇은 50% 정도로 가고, 그래서 4,000 이상이면 유동성 약 60% 이상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사실 지금 올라가니 뭐 끝없이 계속 올라갈 것만 같지만 사실 그럴 장은 아니고 이미 제가 봐선 5,000이라고 해도 80% 정도까지 도달된 장 아닙니까? 5,000이라며요. 80% 수준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 목표 주가가 10만원이면 보통 8만원 정도에서 논단 말이죠. 최대로 올라와도 10만원 목표가는 진짜 2, 3년에 한번 뭐 쭉 하고 도달이 될 때쯤 뭐 목표가 올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평상시에 종목들 보면 사실 뭐 만원짜리 목표가면 만원이 금방 되나요? 그냥 6, 7천원, 8천원 이렇게 놀죠. 대부분 거의 한 70% 내외 수준에서 종목들의 주가가 목표가 대비해서 형성이 되지, 목표가라는 게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도달이 안 가는 게 보통인데, 요새는 뭐 아주 쉽게 목표가 도달도 되고 넘기도 할 것 같으면 또 목표가 득달같이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뭐 제가 봐서 어쨌든 지금 4,000 이상의 지수가 훌륭하게 도달이 된 걸 여러분들이 주식을 현저하게 많은 비중으로 갖고 있으면서 대응하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다행이고, 뭐 제가 그냥 왠지 모르게 감사할 일이지만, 제가 봐서는 어쨌든 뭐 기다리고 있는 건 개인들의 포모인데 개인 포모가 잘 안 나올 거라는 거. 지금 4,000 움찔하면서 일부 나오는 게 결국 ETF 매수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지, 저는 개별 계좌 쪽으로 포모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초반에 약간 매수가 들어올지 몰라도 또 지수 올라가면 바로 당일치기 매매로 끝내는, 그러니까 매도가 지금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개인들 수급이 이게 전체적으로 매수가 잘 안 된다고요. 지금도 뭐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7천억 팔았는데, 이게 매수로 진짜 돌겠다고 치면은 글쎄요, 진짜 뭐 다이렉트로 한 4,500은 갖다 놔야 5천 간다며 일부 매수가 들어올지 몰라도 어차피 2,300~400에서부터 개인들은 계속 순매도였거든요. 개인 이 수급의 이 공란은 이게 뭐 더 올라갔는데 그러면 내가 그 판 가격 무시하고 사느냐, 보통 개인들이 그렇게 못 하시기 때문에 비싸게 판 거 이제 내려오면 산다 이 생각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1000포인트, 1200, 300포인트 그냥 날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최근에 아무리 3500에서 뭐 날렸다고 해도 또 아쉬움은 있을 테고, 이게 이제 4000짜리 넘으면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눈이 좀 돌아가시는 분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들 수급으로 막 한 1, 2조 그냥 개인 창구 수급으로 들어오는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금융투자 수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간접적인 뭐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우리나라에 3X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레버리지를 태운다든지 섹터 ETF 중에 지금 잘 가는 것 쪽을 뭐 종목은 고르기 어려우니까 ETF로 그냥 들어가서 뭐 해보자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 요런 것들 위주로 지금 제가 보면 지금은 개인 팔자의 한 반 정도가 지금 그 금융투자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수급의 하여튼 뭐 80~90% 이상은 하여튼 개인 수급으로 좀 봅니다. 그냥 창구가 금융투자로 잡혀있는 것 뿐이지 ETF 수급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어쨌든 뭐 지금 한창 4천을 돌파하면서 기세가 좋은 데다 대고 계속
소방호수로 물 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처럼 또 이렇게 약간 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또 시켜가면서 역시 식지 않은 그런 시장의 연속성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약간 틈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그냥 뭐 45도 비슷하게 각도로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올라감의 끝이 있으면 올라감의 각도를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 또 내려올 때도 매섭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주 후반까지 월 말이나 뭐 다음 주 이번 주 뭐 후반 정도까지 봐야 되겠지만 진짜 제가 한번 꼭지라는 인식이 드는 상황이 되면은 제 스스로가 진짜 한번 코덱스 랩 그 곧버스 ETF 요런 종목을 뭐 공매도 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주 후반 정도에. 그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야, 이건 포모의 거의 끝이야.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한 바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개인분들께서는 지금 2,500선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ETF 인버스 고퍼스 치신 지가 2,500선부터 뭐 쭉쭉쭉 3,000 올라가서 더 쳤을 거고 최근에 3,500 가면서 더 확실히 확신을 가지면서 치셨을 거고 이런데 어쨌든 일부는 이제 못 참고 오히려 그렇게 쳤던 걸 뒤집고 지금 레버리지로 다시 바꾸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시장에 어떤 역전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인 수급은 매도에서 매수로 잘 안 돌 것이다. 아침에는 플러스였어요. 아침에 한 10여 분 동안에는 한 1,000억대 플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그거죠.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치고 나가는 수급일 뿐이지 그게 뭐 지금부터 장기로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일치기 매매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뭐 일부 종목은 당연히 양봉이 또 두텁게 날 정도의 흐름들도 있었으니까 아침에 좀 잘 들어와서 매매할 거리 찾아서 어차피 장은 아침에 잘 들어오고 나면 시장이 더 올라주는 그런 국면들을 보여주니까 좀 용기를 갖고 뭐 매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게 또 지수가 올라가니까 바로 매도로 바뀌는 건 잽싸게 그냥 그 한 숟갈 한 스푼 떠먹고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꽤나 부지런하게 뭐 장기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고 그런 수급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먹방 리스트 쪽으로 제가 나열을 해놓은 게 이게 뭐 빈말은 아니에요. 삼성전기, 삼영엠텍, KNR 시스템, 파미셀, Y바이오로직스 요 정도의 구성이라고 하면 물론 뭐 여기 지금 뭐 IT 계열 하나 있고 조선 계열 하나 있고 로봇 거기다가 이건 바이오에다가 약간 동박이라는 걸 이제 같이 섞었으니까 조금 이중적인 그런 개념도 있고 여기 이제 바이오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제일 주도하는 종목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요 정도 해놓으면 시장에서 그렇게 뒤처지진 않겠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삼영엠텍은 이제 아침이 좀 강했다가 지금 조금 눌리거나 윗꼬리가 좀 있긴 하지만 얘 오늘도 아까 초반에 분위기 좋을 때는 최대 11%까지 아침에 3% 시작해서 0.4%까지 밀렸다가 11%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뭐 파미셀은 오늘 좋잖아요. 오늘도 파미셀 두산의 힘도 있고 뭐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도입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파미셀은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기대가 되는 것이 아직도 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사실 지금 올랐기 때문에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아직 좀 멀었지만
적어도 그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숫자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값은 꽤 좋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뭐 늘 보면 그래도 한 300억, 500억, 뭐 600억 요 정도로 또 차분하게 늘었다고 치면은 올해가 이제 600억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엔 1100억, 내후년도에는 1700억 이런 식으로 단위 자체가 바뀌거든요. 거기서 영업이익의 비율도 올해가 47억인데 내년도는 370억? 이건 컨센서스니까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내후년도는 580억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재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뭐 부채 비율이 또 높지도 않습니다.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 자체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지금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보다는 매출의 80% 이상을 그 동박소재 쪽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숫자가 좀 커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뭐 지금 터무니없이 비싸요라고 얘기하기 적당하지만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건 보통 2, 3년 그 옛날에 2차전지 많이 갈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로봇을 얘기할 때도 AI를 얘기할 때도 이게 당장 다음 분기에 떼돈 벌 거니까 이러고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한 2, 3년 미래를 본다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미래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꿈을 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26분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을 혹시 주신 게 있나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은 원래 뭐 종목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안 드리는 편이고요.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혹시 한번 있어봐. 아이 키우면서 와이프분 눈치 봐서 스트레스 아이쿠, 우리 또 애기들 키우시는 우리 대표님 요새 사실 신규 전문가님들이 나이들이 젊으세요. 한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중반 요렇게 일찍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 그 또래들 아이들 이제 막 뭐 돌잡이도 있고 한 두세 살 뭐 서너 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서 육아들 고민하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저야 지금 딸내미 하나 있는데 야 지금 결혼식장 알아보러 다니고 막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야 결혼은 내가 힘든데 지금 해야 되냐 그럼 막 해야 된다고 알아보러 다니는 딸내미 하나밖에 없으니 관연한 딸내미 요렇게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딴 분들하고는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뭐 9월 말은 지금 10월 말을 보고 있는데 9월 말 수치가 왜 나와 여기? 자, 10월 말이에요. 저는 2차전지가 3년 전, 4년 전에 급등할 때도 2차전지 매매 안 했어요. 2차전지 급등할 때도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는 그때 올라갈 때도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도 안 했지만 그래서 내려갈 때도 뭐 심하게 욕도 안 했어요.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조금 개인적으로 그냥 중립이에요. 그냥 여러 많은 섹터가 있는데 굳이 뭐 나까지 2차전지를 해 뭐 그럴 생각이라 이번에 그래서 90%쯤 터진 손실을 본 분도 없고 뭐 몇 배쯤 오른 사람 옛날에 5, 6년 전으로 치면 많이 뭐 드신 사례도 있겠지만 저희 방에서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뭐 매매 쪽으로 별로 푸시를 하거나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아니래 가지고 2차전지는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냥 예전에 하도 오를 때 뭐 이를테면 배터리 모모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설치고 이럴 때 하도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안 쳐다보는 섹터.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업종에 대해서는 로봇이나 ESS 쪽으로 잘 쓰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뭐 지금도 요새 올라오는 거 보면 사실 숫자보다
예, 나오는 실적보다 사실 숫자들이 먼저 올라가니까 또 몇 년 전 어게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간다는 생각으로 최근에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제 포트나 이런 거에 뭐 많이 넣어가지고 강조드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0분 되었어요. 네, 제 1시간 이제 채웠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죠. 네, 굿모닝 작전 7부 같이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11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